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호남 정치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4년 만에 다시 거리 인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오늘 제가 닷새째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날이 4년 전에 비하면 따뜻한 것 같아요. 4년 전에 제가 거리 인사를 했을 때는 어찌나 추웠는지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제 오늘 우리 광주 날씨도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뭐 정말 제 자신 마음을 추스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분들 아침에 바삐 가면서도 또 한 번씩 손 흔들어 줄 때 제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참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지금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신데 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항상 전체 대의를 보고 판단을 하셨고 그러한 선택 때문에 광주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이 대선이고 역시 대선에서 우리가 호남에 얼마만큼 친근한 후보 또 호남을 살리는 후보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제 선거 사무실에 정말 저도 생각지 못했을 만큼 뭐 1,500명, 2,000명 저희도 다 수를 세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 환호를 해 주셔서 저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김원기 의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왜 우리가 더민주당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내년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고 이 징검다리에서 저희가 박근혜 정부를 견제해내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나 또 앞으로의 정권 교체의 희망을 우리가 정말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저 자신의 어떤 진퇴보다는 정말 큰 견지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한 어떤 대선 후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박자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님 얘기인데요.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도 이제 박영선 전 대표하고는 가까이 지내는데요. 이번에 오기로 했다가 그날 저희 당이 홍보물을 찍느라고 이제 오지는 못하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저희가 이제 평소 쓰던 그대로 박자매라는 얘기를 썼고요. 또 이제 나이 차이는 한 몇 살 있지만 정치적인 신념이나 의지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도 많이 협조하고 또 보통 때도 자주 만나고 그러죠. 네.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져주셔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지요? 혹시 출마의 변도 같이 좀 들려주십시오. 네. 예. 제가 4년 전에 정말 무명으로 출마를 했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게 양동시장의 노점상에서 사실은 저한테 손을 흔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감동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제 마음속에 있고 그러면서 양동시장의 노점상 아줌마들하고 제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옆에 서주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면서 또 최근에 재래시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박근혜 정부 와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그 입장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섰고요. 또 그분들이 요즘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편이 보급돼서 그러는지 어떤지 아무튼 정치로 저보다도 더 아주 뛰어난 판단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귀를 기울여야 된다 목소리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우리 당이 지향하는 사회적인 양극화를 결국 깨야 되는 측면에서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하신 분들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재선 도전이십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광주 전남 유일의 여성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첫 사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고지 넘기가 쉽지는 않죠. 예, 저도 반드시 승리해내려고 합니다. 또 저 자신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게 저도 꿈을 드리고 싶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인사도 아니고 저는 평범한 지방대학 교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정말 입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서구 출마하셨는데 지역의 현안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상무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상무소각장에 드는 예산 한 450억 정도 해서 RDF 시설을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올 연말께면은 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소각장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그곳을 문화복지 타운으로 저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의정활동 성과가 있었습니다. 회고해 보신다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으로 좀 꼽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하고 싸워왔던 것이 가장 크죠. 제가 사실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시청 앞에서 한 6개월간 천막 생활을 그때 했어요. 정말 저도 치열하게 싸웠고 그 이후에 우리 광주의 최대 해난이 국립아시아문화유산당 이걸 이제 국립자를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유산당의 국가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까지 그걸 반대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80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원래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것처럼 국립아시아문화유산당 위상 지켜냈고 또 올해 운영비도 저희가 한 60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간 처절하게 저 자신 싸웠던 의정생활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으로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도 좀 이런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 이제 육성을 한다라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 전당은 어찌 보면 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7가지, 그러니까 7대 권역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당 권역이고요. 나머지 6대 권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는 개발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정말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 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다른 권역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맞물려서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네, 얼마 전부터 호남 정치 복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호남 정치 복원의 핵심은 우리 호남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정말 지켜내지 못했다에 대한 저희가 어찌 보면 반성, 그리고 이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국 구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호남 정치도 제대로 복원이 되자면 내년 우리가 대선에서 정말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호남의 그러한 불균형 문제를 정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당선시키는 것이 결국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저는 첩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좀 상당히 좀 국민적으로 좀 이슈가 좀 됐습니다. 저도 21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였었는데 사실은 19번째 할 때부터는 거의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링에 들어가기 전날 하루는 꼬박 나를 국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3시간 미처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10시간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날 저희가 광주에 잡아놓은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그 일정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3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필리버스터링을 통해서 모처럼 야당이 야당다운 치열함을 보였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또 박근혜 정부를 이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지역에를 돌아다녀 보면 저녁에 한참 바빠야 될 식당인데도 손님이 없고 또 많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넋을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저도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민들이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야당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 또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에 저희가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저희가 끝내고 호남에 정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을 저희가 탄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분들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3년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답은 저희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저희가 부족한 거, 어려운 점, 저희가 잘못했던 점도 정말 겸손하게 지역분들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배 아파서 만드는 그런 정당입니다. 자식과 같은 정당이죠. 자식을 아프게 때릴 수는 있고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을 정말 내버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민주당에게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정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